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지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니와 왜냐하면 윤석열 심판선거란 말이에요. 윤석열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 2,000명 유지할래 의사 증언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저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뭐 일부는 좀 밖으로 튀쳐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표현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이거예요. 날아오는 혜성을 보며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다. 아 죽겠구나. 저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패러디가 나왔었죠. 공룡이 이제 그런 썰이 있잖아요. 공룡이 멸종되는 게 혜성들이 막 부딪혀가지고 멸종됐다 그러는데 딱 그 심정이라고 지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인데 실제로는요. 이제 윤석열 물러가라는 이야기는 함은경밖에 안 했지만 오늘 함은경은 그 이야기를 취소를 했어요. 눈빛이 무서웠나 보지.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 안철수 의료 대란 처리한 정부 책임자 경질 불가피. 근데 의료 대란 처리한 정부 책임자가 사실은 윤석열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복지부 차관 뭐 복지부 장관 이야기하는 건데 저 안철수는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여론조사를 보면. 네. 경기 분당 갑에서 이광재 후보가 48, 안철수가 44.8 하는 여론조사가 나와요. 물론 어떤 여론조사는 안철수가 미세하게 이기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러니 여기 가서 분당 갑에는 윤석열에 대한 심판 여론이 엄청난 거죠. 나오지 말지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있어요. 튀어나오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담화 구체적인 해법이 없어서 안타깝다. 정치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이 정치적 사고를 못한다. 돌대가리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윤상현이가 여론조사에서 남영희 후보한테 지금 아주 초접전 벌이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표겠다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함은경이는 누가 뽑았어요? 한동훈이 뽑았잖아요. 그 함은경이가 이제 오늘 말 바꾸긴 했어요. 세상에 탈당하라는 말을 취소한다는 말은 도대체 뭐야? 섣불렀다. 어제 했던 이야기가 본심인 거죠. 네. 진심으로 했던 이야기를 이제 수습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선거 관리는 하세요. 뭘 모르면 잠잡고 계시고 그게 안 되면 당 나가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함은경이는 왜 그러겠어요? 선거 이기고 있으면 저런 소리 하겠어요? 지금 정청래 후보랑 함은경 후보가 여론조사가 10건 넘게 나왔거든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우리가 매번 정말 왜 저기는 쓸데없이 계속 그 여론조사를 할까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고 지금 정청래 의원님은 계속 굉장히 편하게 그 활동을 하시죠. 안녕 이렇게 SNS에 올리시면서 여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마포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윤석열 심판 여론에 어마어마한 그 늪이 하나 있고 거기에 정청래 개인기도 있고 그러면 실제로 지역에서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평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조사 한 번도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께서 이렇게 그 여론조사 잘 나온다고 해서 전혀 편하게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역 정말 많이 돌아다니시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개소식하고 이제 출범식하 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몇 곳을 다녀보면은 다른 분들이 웬만하면 오세요. 친분이 있으니까. 정청래 수석께서는 영상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시간대 뭐 하고 있냐면 지역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파란색 옷 입고 안녕. 1번이네 이러고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지역을 떠나질 않으세요. 그렇죠. 편하다라는 의미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여유롭게 활동하시고 그러니까 운동하시고 계시고 안철수 후보나 뭐 윤상현 그리고 함은경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혜성에 맞아 죽을 공룡들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 말고도 요거는 일부일 뿐이에요. 윤석열 심판 여론이 수도권 지금 강타하고 있고요. 부울경, 충청권 다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 윤석열 심판 여론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좀 심하게 말하면 TK는 윤석열 심판 여론을 막아내는데 지금 올인돼 있는 느낌이라 표의 확장성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준표옹이야. 함은경한테 한마디가 난 굉장히 생각이 나요. 윤석열 탈당 요구는 탄핵 때 난파선 뛰어내리던 쥐새끼들이 생각난다. 이거는 그러니까 홍준표가 여기 보면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줄 세 번째 줄에 있죠.
능력이 안 돼서 선거에 밀리면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읍소라도 하거라. 이분은 그 조선시대 때 말투 있잖아요. 조선체 하거라. 아니 지금 홍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유롭겠습니까? 이번 총선 자기랑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래 다음을 한번 미리 준비할까 이렇게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옛날에 양반들이 그랬거라라는 어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홍준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도 총선에서 멸망한다고 하는 것처럼 망할 각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망할 각이니까 그럼 다음에는 나의 세대,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좀 여유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송파하고 분당 그리고 양평 현장의 유세 현장을 직접 다 돌아다니며 느꼈던 분위기는 함은경이 했던 발언에 근거가 있습니다. 속촌호수 여도 시민들에게 제가 1번, 3번 더 몰빵 유세단을 들고 다니면은요. 그 서촌호수하고 분당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수가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곳들인데 거기서도 꽃나들이 나오신 분들이 파란 옷 입고 우리가 단체로 서 있는데 손을 흔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이렇게 하시고 기호 2번을 하고 가시는데 그걸 하는 걸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살짝 이렇게 하고 2번을 하고 이렇게 도망가시는데 1번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손을 크게 흔들어 주시고 고생합니다, 애씁니다를 분당과 양평과 송파, 석촌호수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본 이게 민심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나간 후보들마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4년 전보다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적극적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직도 우리 방송 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건 본인이 극우란 뜻이에요. 극우라는 게 뭐냐면 우리만이 오라예요. 근데 저렇게 못해도 윤석열을 찍겠다고 하는 건 그냥 극우신 거예요. 극우라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거든요. 민주사회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라. 말하자면 그거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어떤 프레임 중에 하나 나라를 팔아먹어도 우리는 한나라당 지지에 뭐 저 자유한국당 지지에 국민의힘 지지에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거대 공룡들이 시대적인 흐름에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네. 멸망했잖아요. 지금 보수가 제대로 좀 멸망하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길 그렇죠. 기대하는 선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홍준표가 저렇게 이제 난파선에 뛰어내리는 쥐새끼 이야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새로운 미래 바른정당 뭐 바른미래당 이런 사람들이 막 대거 탈당해가지고 정당 만들고 그러면서 김건희를 탄핵시킨 거 아니에요. 무려 234명이 박근혜 탄핵을 시킨 거 아니야. 김건희 탄핵을 시킨다고요? 박근혜 탄핵인데 나 이게 헷갈려. 마음의 소리가 나왔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홍준표는 사실은 그 당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나는 그때 박근혜를 지켰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거는. 근데 여기 이제 일단 쌍피 같은 거예요. 윤석열을 때리는 거예요. 윤석열도 까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딱 포인트가 근본 없이 흘러다가 이 당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한다. 지금 딱 윤석열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역시 네. 정치 내공은 있구나. 그러니까 노련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도 까고 한동훈도 까는데 그래도 윤석열이랑 선거를 했는데 윤석열이가 이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은 자기가 자기 미래를 위해서 한동훈만 열심히 때리고 있죠. 능력이 안 돼요. 선거에 밀리면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읍소라도 하거라. 재밌다.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는 잡고.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건 있어요. 한동훈인데 그냥 미리 성대모사를 해드리면 그게 제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미친놈이 내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 그 이재명 대표랑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 전화 인터뷰하는데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대선에 진 책임이 있어서 정말 하루에 막 한두 시간 자고 선거 유세하는 거거든요. 내 책임이 있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선 패배의 원인은 이재명 후보한테 찾긴 힘들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고요. 그중에 이낙연 책임도 있었고 문 대통령 책임도 있었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본인의 대선을 책임졌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한동훈 영상 한번 볼게요. 나 저런 영상. 아우 벌써 웃음이 들려줘봐요.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이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보세요. 동훈아, 내가 형이니까 말 까도 되지. 동훈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놈이 저렇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한동훈, 윤석열도 그런 논리 만들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누라가 잘못했지? 이제 뭘. 아니 정치인은 태도라니까요. 법무부 장관까지 했어요.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야. 아무 정치 경험도 없는 놈이 비대위원장까지 하고 있잖아요. 자기 책임이 없다고? 아니 지금 이번 총선에 공천의 책임자이기도 하고요. 공천시킨 이종섭 호주 대사 보냄 관련한 신범철 공천은 한동훈이 했거든요. 그리고 임종득 공천도 한동훈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총괄 컨트롤 타워는 한동훈이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 비대위원장은 민생, 물가, 그리고 외교 안보, 국방, 정부에 대한 견제, 장관들을 불러서 당정협의 모든 권한이 한동훈한테는 있는 겁니다. 그거를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발휘를 못했던 본인의 실력을 탓하면서 함께 지금 끝날 것 같으니 이렇게 나는 책임이 맞죠. 없는 것처럼 하는 무책임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한동훈 유세 같은 거 잘 안 보시잖아요. 이런 논란된 저런 짤만 보고 있는 건데 한동훈 거의 유세 현장 가면 극악스러운 말만 해요. 말하자면 전략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우들한테 투표장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재명 조국 범죄자들이 나라를 장악하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건데 저기 살짝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이자 법무부 장관이자 비대위원장인 놈이 전 100일도 안 됐는데 제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난 태어나 처음 봐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 포인트를 잡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옆에 주진우가 서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김미애 후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동훈은 그 후보들을 홍보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살기 위해서 나 더 보고 싶으면 나를 뽑아줘야 된다는 좀 자기 정체를 하고 있는 거죠. 동훈아 미안한데 나 진짜 화난다. 뭐냐면은 우리가 대선 졌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우리 때문에 졌다고. 우리가 부족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대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대선 진 건 이재명이 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 거예요. 내가 방송에 24만 표 더 얻을 수 있게 더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쟤는 집권 여당의 일원이었으면서 제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는 저 대가리로는 어떤 정치도 좋은 정치 할 수가 없는 거 저 인간은. 예전에 박경림하고 박수홍이 했던 그 착각의 늪이라는 노래 아세요? 뭐 사랑에 빠져 모든 사람들이 내 사랑에 빠졌다, 내 매력에 빠졌다 이런 대충 그런 가사인데 뭐 나한테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가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한동훈 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실은 저희가 지금 중간부터 들은 거잖아요. 말하고 있는 마이크를 빼가지고 주진우 후보가 옆에 있는데 제가 자기 얘기만 계속 하거든요. 한동훈이 처음에 방송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집회 현장에 이렇게 갈 때만 해 처음에는 총선 끝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뽕을 좀 맞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지금 뭐 나를 뽑아달라. 근데 그 내부에서는 이번에 조기 전당대회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를 할 것이다. 그만큼 뽕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좀 직접 들은 얘기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저희 이거 주제에 잡혔어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을 그 국민들이 이렇게 권력을 줬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일을 잘하라고 그 일에 대한 그 지지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지지하는 이 아니다. 근데 일반 정치인들은 자기한테 지지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딱 그 정도입니다. 근데 마지막 발언이 뭐냐면 고장나면 낡으면 국민은 버린다 이겁니다. 이번에 지면 한동훈은 그냥 고장난 겁니다. 국민한테 버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이 누릴 때 한번 누려보도록 우리가 웃으면서 그냥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즐겨 뭐 이런 거. 그리고 놀아봐. 한동훈은 국민한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윤석열한테 버려지겠죠. 자, 근데요. 거기는 이미 버려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한동훈 특검법 이런 얘기가 이제 조국 혁신당 등통에 나왔잖아요. 지지율 엄청 낮이죠. 네? 근데 실제로 한동훈이 고발당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조국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선 끝나면 버려질 것이다. 그게 이제 그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게 그 보수 애들이 그러니까 보수 사이트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한동훈이 뭔 잘못했는데 그럼 알렉산 이야기만 해. 아니에요. 한동훈은 고발 사주 사건의 주요 피의자예요. 근데 그때
핸드폰 비밀번호를 안 풀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 약간 무혐의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어찌됐건 한동훈은 지금 하는 거 보면 내 책임이 아니셨습니까? 그 뒷맥락에는 왜 내 책임이 아니라고 했겠어요. 윤석열과 선긋기 정도가 아니에요. 윤석열도 나한테 어떻게 보면 보복이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방어막 치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조국 대표의 메시지에 대한 신경을 엄청 쓰는 게 보여요. 유서장에 가면. 너그 쫄았지?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건데 근데 실제로 어저께 유시민 작가,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윤석열 부부하고 한동훈을 고발했습니다. 손준성이 지금 그 고발 사주 해가지고 1심 유죄 나왔죠. 그래서 이게 윤석열도 지금 수사를 안 할 뿐이 이미 입건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요. 그래서 요거를 고발을 했어. 한동훈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얘는 국회의원도 아니야. 수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그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종섭이랑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현직 대통령일 테니까 수사를 뭐 안 받을 테니까 이종섭도 공범 또는 종범이잖아요. 고발 사주 사건이 뭐예요? 한동훈이 윤석열의 종범으로 추정되는 사건입니다. 이 세 주요 피의자. 저 고발 사건에 대해서 그 최강욱 의원님이 올린 영상을 봤더니 일단 이번에 고발하게 된 계기는 일단은 그 관련 범죄자인 손준성 검사가 1심의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배우가 있을 거다 거기에 대한 고발을 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화가 나는 거는 지금 보시고 있는 저 사진 장면에 언론사가 한 군데도 따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 회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무서우니까 다 지금 기레기들이 저기 한 명도 한 회사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발 사주의 진범을 찾아라. 자, 고발 사주 의혹 흐름도 한번 볼까요? 그냥 맨 이 정점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혜택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보는 거잖아요. 딱 그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 혜택자가.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3명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되짚어야 될 것이 27자리 비밀번호를 왜 잠궜는가. 3명이 모인 카톡방. 한동훈 그리고 손준성 검사도 있었고요. 권순정 그때 당시 대검 대변인 있던 카톡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하고 332회의 카톡을 주고받았던 것이고 그때 그 고발 사주 의혹이 있었던 2020년도 그때 그 당시에 윤석열 현재 지금 대통령하고는 2330회의 대화가 또 주고받은 게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뭔가 확실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한동훈 고발한다는 얘기가 없었나.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랑 검사를 검사하는 검사 모임이랑 뭐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달 전에 고발을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거는 국기문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다음 한동훈과 김건희를 위해 함께 검찰 권력을 사유한 그럼요. 국가 권력 시스템을 수사해야 될 수사기구를 예. 자신들의 비위를 파헤치는 언론과 민주당에 대해 이제 공포정치 입틀막 하려고 하는 취재를 못하게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그다음 야당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고발을 한 고발사주여서 이거는 국정원의 댓글 이상으로 국기문란이어서 탄핵의 명백한 사유가 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대통령 임기 중에라도 이거는 수사를 꼭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게 이제 총선을 우리가 이제 이긴다는 전제하에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끝까지 투표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이긴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총선을 압승하면 실제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현실은 저 범죄자들. 그래놓고 얘네들은 가갖고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2조 심판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몰려있긴 몰려있더라. 자기 그거 지지층한테만 저쪽은 범죄자들이야. 근데 사실 얘네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이폰 안 풀었기 때문에 이종섭 한동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이종섭은 지금 호주 대사를 사퇴했지만 한동훈은 지금 그 범죄 혐의자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다. 한동훈은 딸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에 빠져 있고요. 어떻게든지 선거를 이겨야만 그나마 애들 빠져나갈 방법이 있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선거 이겨도 너는 수사 받아야 돼. 그럴 일 없겠지만.